자, 위클리 테스트 이제 벌써 또 5회네요. 예, 5번째 5회의 위클리 테스트 강의를 찍습니다. 오늘은 제 바이블 교재로다가는 이제 7단원입니다. 7단원의 제거 반응에 관한 얘기고요. 거기에 있는 예제하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문제를 몇 가지 추가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위클리 테스트 5회를 만들어 갖고 왔는데 학생들께서 먼저 시험을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이 문제를 갖다가 해설을 갖다가 한번 들어보시면 됩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그다음에 틀린 문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틀린 문제는 별도로 모아놓으세요. 틀린 문제는 모아놓고 그 틀린 문제만 나중에 점검하게 되면은 모든 문제를 다 점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많이 절약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자, 그럼 문제 바로 가볼게요. 자, 지금 뭐냐면 ES3S 2클로로3메틸 펜탄의 고농도의 메톡세드 음연을 반응시켰다. 그러니까 당연히 E2 제거를 반응시켰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강한 염기를 사용해줬다. 그러면 E2 제거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자 결과물 보면 요거 당연히 S고요. 이거 S고 전부 다 카일탄소가 전부 다 S입니다. 자 앞에 것도 S, 뒤에 것도 S죠. 그래서 전부 다 ES3S 2클로로3메틸 펜탄을 구조를 이와 같은 원근법적 표현, 이와 같은 피셔 투영도, 이와 같은 뉴만 투영도로 나타내 주는 겁니다. 이놈을 E2 제거입니다. E2 제거니까 당연히 입체적으로는 NT 엘리미네이션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요. NT 제거를 수행시켜 준 것이죠. 이렇게 수행시켰을 때 생성되는 결과물이 E알켄이냐 Z알켄이냐라는 걸 따져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기억 지문은 그냥 됐죠. 전부 다 ES3S 2클로로3메틸 펜탄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고 원근법적 표현, 피셔 투영도적인 표현, 뉴만 투영도적인 표현이다라는 것을 지나지 않지요. 자, 여기서 한번 따져봅시다. 자, 요거 한번 약간 지우고요. 자, 여기서 한번 따지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물론 이제 수업 시간에 충분히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자, 요 같은 뉴만 투영도 상에서 E2 제거를 시켰을 때 E알켄이 얻어지느냐 혹은 Z알켄이 얻어지느냐의 문제입니다. 자, 뉴만 투영도는 앞에 탄소 뒤에 탄소를 갖다 마음껏 돌릴 수 있는 거 맞죠? 그러니까 이걸 한번 돌려보자고요.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CL을 갖다 이렇게 놓고요. 요 CL을 이렇게 한번 올려보죠. 이렇게 한번 이렇게 돌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돌리면 메띠가 1로 오겠죠. 이렇게 돌리고 수소가 1로 옵니다. 이렇게 되겠어요. 이렇게 앞에 탄소를 갖다 빈 걸 이렇게 돌린 겁니다. 이렇게 틀어준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의 구조가 되겠죠. NT 제거니까요. 뒤에 있는 요 수소가 바로 요로 옵니다라고 놓으면은 요놈하고 요놈은 서로 간에 NT 위치에 있어요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메틸기가 이렇게 약간 틀어준 겁니다. 이렇게 되고 여기에 에틸기가 있어요. 이렇게 되겠어요. 요거 에틸기요. 요 에틸기를 바로 여기다 갖다 놓은 겁니다. 그러면 요거 이렇게 구조 그림을 그린 것은 왜 단일 결합은 마음껏 회전 먹을 수 있으니까 요 뉴만 투영도상의 구조 그림을 이렇게 휘어준 거죠. 그러면 메톡세드 음연이 E2 제거를 시킵니다. 자, 잡아먹었죠? 이중결합 만들죠? 날려주는 E2 제거를 수행시켜줬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죠. 그러면 그대로 한번 그림을 한번 자 조금 널찍하게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된 다음에 메틸기 있었고요. 수소 있었죠? 그 다음에 피오비탈 이렇게 생기겠죠? 그 다음에 뒤에 메틸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에틸기가 있습니다. 라는 구조로다가 이렇게 구조가 바뀝니다. 라는 거 잡을 수 있겠는지요? 자, 이렇게 구조 그림을 그리는 것은 연습해 보는 겁니다. 많은 연습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구조 그림을 자연스럽게 그려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구조가 어떤 구조입니까? 라는 거죠. 이 구조는 아마도 이렇게 되겠죠. CH3에 탄소에 H가 있고 이중결합에 여기가 메틸기 있고 여기가 에틸기가 있는 이러한 구조가 되겠죠. 바로 이 구조가 이 구조를 이렇게 쳐다본 모습이 바로 이 그림의 뉴만 투영도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건 되겠습니까? 그러면 E알켄인가요? Z알켄인가요? 여기 우선순위 높죠? 이게 높죠? E알켄이죠. 그죠? 그러면 자, 결론 났네요. 이와 같은 ES3S일 때 따져보니까 E알켄이 얻어지더라라는 결론이 얻어졌죠. 자,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ES3S일 때 E2 제거를 수행시켜 줬더니 E알켄이 얻어졌습니다라는 것을 그림으로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러면은 자, 이거 좀 지우고요. 복잡하니까. 전자칠판 좋아요. 자, 한번 지우고 자, 그러면 요 놈을 갖다가 E2 제거를 수행시켰더니만
이 알켄이 얻어졌다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거죠. 지금 현재요. 그러면 자 보세요. 2S 3S일 때 2알켄이 얻어졌어요 라는 것을 지금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확인되면 나머지는 결정 나는 거란 말이에요. 자 2R 3R인 놈이다. 그러면 당연히 누굴까요? 라고 한다면 둘의 관계는 이난슈머죠. 이난슈머는 물리적 화학적 성질이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한 결과물을 얻어내 줍니다 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만약에 2R 3S라면 누구일까요? 라고 한다면 얘와 얘의 관계는 다이아스트르모죠. 다이아스트르모는 물리적 화학적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결과물을 얻어줘 줍니다. Z가 얻어지겠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또 결정 났죠. 2S3R이라면 그러면 당연히 볼 것도 없이 역시 또 Z알켄이 얻어집니다. 요거 하나만 확인해 주었더니만 이거 하나만 지금 그림으로 확인해 주었더니만 나머지 결과물이 무엇이 얻어지는지는 그냥 결정 났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기억 지문은 당연히 맞고요. 2R3S라면 당연히 Z알켄이 얻어진다라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니은 지문은 굳이 그림을 그려서 따질 것도 없이 이거 하나만 확인해 주면은 나머지는 이난슈머나 다이아스트르모의 성질만 이해하면 해결할 수 있다라는 개념인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 맞고 니은 맞고요. 그 다음에는 자 2R3R과 2S3S는 결과물은 당연히 서로 간의 이난슈머이기 때문에 결과물은 동일할 것이다 라고 확인하는 것도 역시 올바른 표현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나만 확인하셔서요. 나머지 것들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일단 전부 다 그림을 그려서 확인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문제 푸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 그림 상태에서 하나만 확인해 주면 나머지는 이난슈머의 성질과 다이아스트르모의 성질만 정확하게 파악한다면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문제 1번이었습니다. 자, 다른 문제를 한번 가보자고요. 문제 2번 한번 가보시죠. 문제 2번은요. 자, 문제가 KI를 착용시켜서 자, 이 반응은 잘 잊어버린다 그랬죠. 수업 시간에 제가 강의하다가 이 반응은 별도의 저장 장치에 집어넣어 주십시오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반응은 잘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어떻게 보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KI나 혹은 아연 분말 같은 겁니다. 이런 놈을 썼을 때 이 할로제나 물의 제거 반응이 일어납니다. 즉 할로젠 두 개를 제거시켜줘요. 근데 이때의 제거도 역시 안티 엘리미네이션이거든요. 안티 엘리미네이션의 E2 제거 형태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반응 결과물이 어떻게 될까요? 라는 걸 확인해 보는 겁니다. A 결과물은요. 체어폼으로 그려야 되겠죠. BR이 하나는 올라가고 또 하나가 또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얘와 얘의 관계는 서로 간에 안티 위치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이오다이드 음이온에 의한 제거 반응이 일어날 수 없는 결과물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되겠습니까? B는요. 이렇게 되겠어요. 하나는 올라갔지요. 하나는 내려갔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요 BR과 요 BR은 서로 간에 안티 위치에 있는 화합물입니다가 될 거예요. 그러면 아이오다이드 음이온에 의해서 요 수소를 먹죠. BR을 먹죠. 이중계를 만들죠. 또 다른 BR을 날리죠. 이런 할로젠 두 개를 제거하는 이 할로제나몰의 제거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결과물이 B는 일어납니다. 라는 것이겠죠. 그럼 B 결과물은 할로제나몰의 제거 반응이 일어납니다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결과물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중결합 화합물인 알켄이 얻어집니다. 라고 확인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자, C와 D를 한번 볼까요? 그림을 조금 지워보니까 지울게요. 자, 이것은 데칼린의 구조죠. 딱 보는 순간에 트랜스 데칼린이구나 라고 느껴야 됩니다. 그러면 트랜스 데칼린의 구조니까 사이클록산 체어품이 두 개가 이렇게 겹쳐 있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그대로 씁니다. BR 하나는 여기서 내려가 있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BR은 올라가 있죠. 딱 올라가 있는 상태가 되죠. 자, 트랜스 데칼린의 특징도 알아야 합니다. 트랜스 데칼린은 링 플리핑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한 번 액시얼은 영원한 액시얼이고 두 개의 BR을 보게 되면은 서로 간에 안티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이오다이드 음이온에 의해서 BR 먹고 이중결합 만들고 날려주는 제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화합물이 C가 됩니다. 라고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B와 C는 결과물 얻어집니다. 즉 이중결합 만들어집니다. 라는 얘기가 되죠. 하지만 D는 한번 보실까요? D는 체어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 수소가 이렇게 내려가 있는 구조, 올라가 있는 구조. BL 하나는 내려가 있고요. BL 하나는 올라가 있습니다. 자, 서로 간에 에쿼토리얼이 있어요. 링 프리핑이 일어나면 좋겠는데 일어나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E2 제거 반응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확인해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D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화합물 중에서는 A와 D는 E2 제거, KI에 의한 E2 제거가 없고요. B와 C는 E2 제거가 존재합니다. 라는 것 결론이 도달되겠죠. 됐습니다. A와 B 중 제거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화합물은 B다. 아니네요. D 화합물은 제거 반응이 쉽게 일어나며 이중결합 화합물이다. 아니네요. D급밖에 없죠. 제거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화합물은 두 개다. 누구하고 누구입니까? B와 C입니다. 라고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반응은 잘 잊어버려집니다. 잘 잊어버려지고 아직까지 이 반응이 미트리트 PT의 기출에 한 번도 뜬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제가 볼 때 강력한 후보 중에 하나입니다. 강력한 후보, 뜰 만한 가능성이 있는 후보를 말하는 겁니다. 강력한 후보 중에 하나가 되고 꼭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나가는 연습을 하고 이 반응을 다시 한번 상기해보는 수험생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3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3번은 이제 전형적인 또 E2 제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복잡하니까 우리 체육 한번 그려보자고요. 바로. 자, 처음에 있는 A 화물부터 가자. 이거 RS 일일이 다 따질 필요 없습니다. 왜? 제거 반응 결과물은 이난쇼모든 그에 동일한 화합물이든 결과물은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일일이 RS 따지지 말고 가볍게 올라갔다 내려갔다만 정확하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CL 올렸습니다. 올렸어요. 메뚜기 올렸죠. 아, 메뚜기 내려갔군요. 지워야 되겠네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제품 되고 메뚜기 내려가 있군요. 그러면 아이소프로필기가 내려가 있군요. 바로 이렇게 돼 있군요. 이게 첫 번째 있는 A 화합물이죠. 자, 그러면 리빙 그룹은 바로 여기 있네요. 액시얼이 있어요. 그러면 액시얼 수소만이 엔티 수소입니다. 리빙 그룹이 있는 탄소 2탄소, 그 옆에 탄소에 있는 요 수소는 안티 수소가 못 되니까 요걸 제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제끼는 건 이거밖에 없겠죠. 그러면 요 수소 하나만이 안티 수소입니다. 그러면 염기는 이거 잡아먹고 이중결합 만들고 날려주는 E2 제거가 일어날 거고 결과물은 이중결합 여기 생기겠죠. 여기 이중결합 생기는 이런 결과물이 얻어져 줍니다. 즉 E2 제거가 일어나면 결과물은 하나만이 얻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 똑같은 그림의 B를 한번 봅니다.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CL 올라갔어요. 여기 메뚜기가 올라갔어요. 아이소프로필기는 내려가 있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최역품으로 그리는데 얘가 과연 얘입니까? 이걸 따지는 것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맞으면 된다고요. RS를 따져서 얘 아니면 이난쇼모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이걸 갖다 따질 필요성은 전혀 없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러면 요건 안티수소가 리빙그룹 여기 있잖아요. 그럼 안티수소가 여기도 존재하고 여기도 존재하지요. 안티수소가 두 개가 존재합니다. 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염기가 이 수소 먹을 수 있고 이거 먹을 수 있고 이중결합은 여기 생길 수도 있고 여기 생길 수도 있겠죠. 지금 여기다가 약간 복잡하게 그림을 그리는 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중결합이 어느 경우에 우수하겠습니까? 라고 보면 요 이중결합은 3치환이죠. 요 이중결합은 2치환이죠. 요건 3치환, 요건 2치환인 거 보이십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3치환된 결과물인 요 이중결합이 주 생성물로 얻어질 것입니다. 짜이제뿔 롤에 의한 결론이 되겠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자, 요거는 결과물이 두 개가 나올 수 있고 그 중에 하나는 주 생성물이 있을 수 있구나. 그 주 생성물은 짜이제뿔 롤에 의한 결과물입니다. 라고 확인될 수 있으면 얘기가 됩니다. 자, C 한번 볼까요? C도 한번 체육폼으로 그려주죠. 자, D 올라갔습니다. CL 올라갔어요. 자, D 또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현재 이 상태에서는 E2 제거를 못하겠죠. 왜냐하면 리빙 그룹이 에쿼토리얼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거 갖다 링 프리핑을 시켜야 되겠죠. 링 프리핑 딱 시키면 이렇게 바뀌고 D 올라갔습니다. CL 내려갔어요. 올라갔군요. 그다음에 여기 중수소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현재 지금 이놈을 갖다 링 프리핑 시킨 구조를 그린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CL은 여기 있으니까 안티수소는 바로 여기하고 여기 있는 수소가 안티수소가 되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를 염기가 먹든 얘를 염기가 먹든 간에 중수소 두 개는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 같죠. 그러면 C에서는 중수소 두 개는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라고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결과물은 직접 한번 그림을 그려보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인 D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약간 좀 지워보자고요.
자, D 그림을 그려보면요. 이렇게 되겠죠. 자, D가 중수소가 내려갔어요. Cl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D가 또 내려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링 프리핑 시켜주자고요. 링이 이렇게 뒤집혀주고 D 내려갔습니다. Cl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D 또 내려가 있죠. 자, 이번에는 이제 리빙 그룹이 여기 있는데 안티 수소가 될 만한 놈은 중수소밖에 없지요. 여기 있는 수소와 여기 있는 수소는 안티 수소가 못 됩니다.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거는 얘를 제끼든 간에 중수소 한 개는 제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선 확인해 줄 수 있으면 되죠. 즉 체어품의 구조를 그려내고 안티 제거의 개념을 이해하셔서 어떤 화학종을 제끼면서 반응을 일으켜 줍니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얘기 됐습니까? 정답 기억 맞아요? A는 E2 제거반응이 일어나면 오로지 하나의 결과만 얻어진다. 지금 방금 얘기했던 거죠. B는 E2 제거반응이 일어나면 두 가지 결과물이 얻어질 수 있으며 결과물 중 주 생성물이 있을 수 있다. 짜이제뿌루리한 결과물이 맞는 거죠. 기억 맞고 니은 맞죠? 이것은 C와 D는 E2 제거반응이 일어나면 두 개의 중수는 모두 남게 된다. 아니었죠. D에서는 하나의 중수는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기억과 니은이 올바른 결과물입니다. 라고 확인해 줄 수 있으면 돼요. 자, 이 정도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난이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수험생 여러분, 저기 공부하실 때 이 정도 문제는 자연스럽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실력 배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부할 때는 항상 기본적인 그림을 그려나가면서 공부를 해야 되며 유기화학은 쓰면서 공부하는 겁니다. 이걸 머릿속으로 공부했다가는 헷갈려요. 그러니까 반드시 쓰면서 차곡차곡 따지는 공부를 해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자, 문제 4번 가보자고요. 자, 무슨 반응인가요? 알코올의 탈수 반응이다라는 거 느낄 수 있겠습니까? 구조 그림을 여기서 다 그리기가 복잡하니까 조금 살려볼게요. 먼저 산소의 비공유 전자가 수소이온 잡아먹겠죠. 알킬 옥소늄 이온 되겠죠. 물 분자 나가서 여기에 카보캐타이온 생겨주겠죠. 그러면 현재의 구조에서 카보캐타이온이 생긴 상태에서 그 옆에 있는 탄소에 메틸기가 3개나 붙어 있죠. 메틸 경기가 리어레인지먼트 하겠죠. 그러면 중간에 메틸 경기가 리어레인지먼트 되고 바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카보캐타이온 여기로 이사했습니다. 이렇게 되겠어요. 자, 메틸기가 리어레인지먼트, 여기 있는 메틸기 하나가 리어레인지먼트 한 겁니다. 그러면 메틸기 하나가 일로 이사 왔고요. 그 다음에 이 탄소에 단결합되면서 카보캐타이온 생겨줍니다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여기 있는 수소를, 여기 있는 CH3가 될 텐데 여기 수소 한 개를 염기가 먹고 이중결합 만들어주면은 결과물 얻어져 주고요. 원하는 결과물은 바로 여기 있는 이런 결과물이 나와주겠죠. 이 그림을 갖다가 제가 일일이 하나씩 그리지 못함을 사과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요. 자, 개념만 이해했으면 메뚜기를 리어레인지먼트 시켜서 결과물 잡는 것, 이런 것은 그림을 그려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설명을 드리는 대로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길 바라겠습니다. 보시면 카보캐타이온 만들어지고요. 메뚜기 이사 와서 3차 카보캐타이온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수소를 먹고선 이중결합 만들어준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알코올의 이완 탈수, 정답은 정확하게 자, 이완 탈수 결과물입니다. 라고 확인할 수 있으므로 결과물 기억은 맞습니다. 라고 확인해 줄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거 보자고요. 역시 또 알코올의 이완 탈수입니다. 알킬 옥소늄 이온 되지요. 물 분자 나가죠. 카보캐타이온 생겨주겠죠.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이거 그림을 그려볼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카보캐타이온 여기 생겼죠. 자, 플라스틴 탄소 2탄소입니다. 그 옆에 탄소 있는 누군가가 전자 갖고 넘어갑니다. 누군가가 넘어갑니까? CH2가 얘가 전자를 가지고 이 전자를 가지고 넘어가 줍니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 중간에 생기는 물질은 요거 단위 결합되면서 여기가 플러스 있는 화학종 되겠죠. 자, 몇 차 카보캐타이온이었습니까? 2차였다가 3차 쪽으로 리어레인지먼트가 됐습니다. 더군다나 더 좋은 점은 오각고리가 육각고리로다가 고리가 더 안정해졌어요 라는 것도 확인해 주실 수 있겠죠. 그리고 결과물은 여기 있는 수소를 갖다 잡아먹고 이중결합 만들어주면 최종적인 결과물은 바로 이런 알켄이 얻어집니다 라고 확인할 수 있으므로 결과물은 리어레인지먼트에 의해서 예상한 결과물보다 상당히 안정한 결과물을 생성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니은도 오케이 맞다라는 거죠. 세 번째 볼까요? 똑같습니다. KHSO4 이것도 역시 알코올의 탈수 반응을 일으키는 시약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물 분자 나가요. 카보캐타이온 생기겠죠. 그러면 메틸기 두 개 중에 하나가 넘어가 주면 되겠죠. 그러면 카보캐타이온이 여기 가서 생겨줄 것이고 여기가 단위 결합되고 여기 수소를 잡아먹으면서 이중결합 만들면 최종적인 결과물 역시 똑같이 얻어주겠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 전부 다 카보캐타윤의 리어레인지먼트의 개념을 이해합니까?를 묻는 겁니다. 자, 이런 그림은 그림을 직접 그려보면서 확인할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수험생 여러분. 눈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눈으로는 절대 안 되고요. 그림을 직접 그려가면서 일일이 하나씩을 확인해주는 작업을 다 거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유기화학은 반드시 쓰면서 공부하는 과목이다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5번 문제를 한번 가볼까요? 자, 이번에는 누가 E2 제곱하는 속도가 빠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시죠. 리빙 그룹은 여기 있어요. 지금은 E2 제곱입니다. 강염기 썼겠죠. 그러면 리빙 그룹에 있는 탄소, 이탄소. 그 옆에 탄소는 바로 여기에 있는 수소를 먹겠죠. 자, 강한 염기가 수소를 잡아먹고 이중결합 만들고 요걸 날려줍니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리빙 그룹에 있는 탄소, 이탄소, 그 옆에 탄소는 거기에 있는 염기가 중수소밖에 먹을 게 없어요. 이중결합 만들고 날려주겠지요. 자, 수소를 먹어요. 중수소 먹어요. E2 제곱하는 특징이란 건 뭐죠? 키네틱 아이소토프 에펙트가 존재합니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건 압니까? 키네틱 아이소토프 에펙트가 있어요. 그러면 가벼운 수소를 먹는 경우와 무거운 중수소를 먹는 경우 중에서 가벼운 수소를 먹는 경우가 반응이 더 빠릅니다. 라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E와는 그런 게 없죠. 하지만 E2는 그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반응이 빨라야 합니까? 수소가 있는 것이 빨라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억 지문은 틀렸습니다. 라고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누가 안정합니까? 자,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얼핏 생각하면은 삼치환이구나. 삼치환. 이중결합주의의 치환기가 이중결합주의의 치환기가 하나, 둘, 이치환이구나. 그러니까 삼치환이 안정합니다. 라는 것이 선입견입니다. 자, 삼각고리일 땐 그게 안 돼요. 삼각고리일 때는요. 이런 개념으로다가 안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고요. 삼각고리는 자, 요 탄소와 요 탄소는 혼소비탈이 sp2지요. 120도를 원하는 거죠. 근데 60도밖에 안 되는 각도를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는 sp2 탄소가 달랑 하나밖에 없죠. 120도를 원하는 탄소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120도를 원하는 탄소가 2개씩이나 있는 겁니다. 즉 링 스트레인이 더 많이 걸렸다라는 개념인 겁니다. 그러므로 오른쪽 궤도 안정하다라고 잡아야 돼요. 그래서 외부에 이중결합이 있는 것이 내부에 이중결합이 있는 경우보다 안정한 경우입니다. 삼각형 고리에서의 얘기입니다. 사각이나 사각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나온 데이터가 없었고요. 육각 같은 고리에다가 이런 걸 적용시키면 안 됩니다. 육각고리는 당연히 치환기가 많을수록 안정하다 이거고요. 삼각고리일 때는 요 화합물이 더 안정한 구조를 갖습니다. 라는 개념을 깨우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니온도 틀렸죠? 예, 디귿은 볼 것도 없죠. 사각고리에 있는 이중결합보다는 육각고리에 있는 이중결합이 훨씬 더 안정한 것은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120도의 각도를 원하는데 120도 각도 되니까요. 이거 정답은 자, 디귿 지문 하나만 맞고요. 기억 니은은 틀렸습니다. 라고 확인할 수 있는 문제 5번이었습니다. 자, 조금 더 가봅시다. 6번 문제는요. 이건 뭘 묻고 싶었냐면 이제 앞에 입체화학의 개념을 갖다가 학생들이 잘 몰라서 그 입체화학에 있는 문제를 몇 가지를 더 갖고 와봤습니다. 자, 둘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봤을 때 명명을 해보십시오. 먼저 2클로로부탄이죠. 2클로로부탄. 그 다음에는 RS를 따져보세요. 카이랄탄소니까요. 이거 실수가 나왔군요. 또 RS를 따져보면요. 요 탄소 카이랄탄소죠. 이거 R입니까? 이것도 R인가요? 그러면 명명해보면 둘 다 R의 2클로로부탄입니다. 그러니까 두 화합물은 같은 화합물입니다. 라고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얼핏 봤으면 이건 3클로로부탄 펜탄 맞습니다. 둘 다 3클로로펜탄. 이건 튀어나왔고 이건 들어갔으니까 이난쇼머. 큰일 나죠. 이 탄소는 카이랄탄소가 아닙니다. 이쪽에 있는 에틸기와 이 에틸기가 동일해요. 그러면 카이랄탄소가 아닌데 이건 튀어나오게 표시되었고 이건 들어가게 표시되었으니까 이난쇼머입니다.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같은 화합물을 카이랄탄소가 아니기 때문에 RS를 따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즉 같은 화합물을 다른 형태의 그림으로 그려냈을 뿐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건 동일한 화합물입니다. 라고 얘기해야 정상적인 거예요. 자, 이 화합물은 뭔가요? 대칭면 보이세요? 대칭면 보이십니까? 메조 컴파운드죠. 각각이 메조니까 역시 두 화합물은
동일한 화합물입니다 라고 확인해 줄 수 있을 것이고요. 자, 이건 뭐 볼 것도 없죠.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바뀌었고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바뀌었으니까 서로 간의 관계는 거울상 이성질체인 이난시어머입니다 라고 확인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 얘기가 됐죠. 비화합물의 관계는 거울상 이성질체이다. 아닙니다. 동일한 화합물의 그림을 다르게 나타낸 것이에요. C 화합물은 동일한 구조 그림을 나타낸 것이다. 네? 같은 그림이에요. 메조는 이난시어머가 없어요. 같은 화합물인 겁니다. 두 화합물들 중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그림을 그건 세 개다. 예, 세 개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니은과 디귿이 올바르고요. 기억만 틀렸습니다. 라는 문제 6번이었습니다. 예, 이 정도는 이제 조금 수월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수월하게 될 수 있도록 연습 반복하고 계속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는 눈이 띄입니다. 그 전까지 문제가 잘 풀린다. 행복한 것일까요? 특히 더군다나 만약에 기출문제였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심각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기출문제에 있는 화합물만 숙달시켜 놓으면 큰일 납니다. 수험생 여러분. 절대 그건 안 돼요. 그 화합물은 안 나옵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당장 궁금한 게 기출문제에 있는 내용이고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화합물만 계속 숙달시켜요. 그러다가 시험장 들어가면 그 화합물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낭패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인 실력을 전체적으로 끌어올리십시오. 그 다음에는 기출문제도 자기 실력껏 풀어나갈 수 있는 실력을 배양하는 것, 그것이 관건이다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 이 문제 또 가보자고요. 자, 일단은 에톡세림을 써서 E2 제거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트랜스스틸벤이라는 놈하고 시스스틸벤이라는 놈이 생성될 수 있는데요. 자, 분명히 여기 있는 수소를 제껴지겠죠. 여기 있는 수소를 갖다가 염기가 먹고 이중연을 만들고 날려서 결과물을 얻어줘 줍니다라는 것이 될 거예요. E2 제거에 당연히 이거는 S입니다. 요거 1등이고 요거 2등이고 요거 3등이니까 S 컨피규레이션을 가지고 있는 놈이었어요. 그래서 결과물은 트랜스스틸벤이 주생성물입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예, 시스스틸벤은 반발하니까요. 시스보단 트랜스가 안정하잖아요. 안정한 놈이 주생성물입니다. 라는 것은 당연한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함정은요. 뭐가 있냐면은 자, 만약에 얘가 아니라 여기가 이렇게 들어간 구조다. 그러면 이건 R이겠죠. 자, 우리가 선입견으로 생각할 때 S일 때 트랜스가 얻어졌으니까 R이면 시스가 얻어지겠지라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했다면 큰일 납니다. 항상 이난시오머는 결과물이 동일하다라고 그랬죠. 같은 물리적 화학적 성질을 보유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R 갖고 만약에 이런 반응을 수행시키더라도 최종적인 주생성물은 트랜스스틸벤이다라는 개념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항상 이중결합이 안정한 이중결합 화합물이 얻어져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화합물에 이 스틸벤 같은 놈은요. 독특한 성질을 보입니다. 대부분의 화합물은 시스가 극성이거든요. 대부분의 화합물은 시스가 극성이에요.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스틸벤이라고 부르는 벤젠고리가 2개가 붙어있는 이중결합은 트랜스가 극성이 크다. 이거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아직까지 기출된 적이 없는 내용인 겁니다. 요거에 대한 이유는 왜 얘가 더 극성이 큰지는 나중에 제가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틸벤은 시스보다 트랜스가 극성이 크다라는 개념을 잊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지문은 해결될 거예요. 주생성물이 트랜스스틸벤이 되는 이유는 반발력이 작기 때문이다. 그렇죠. 시스는 반발력이 있으니까요. 당연히 맞고요. R일 때는 시스스틸벤이 준성물이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R로 하더라도 트랜스스틸벤이다라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스틸벤은 시스가 트랜스보다 극성이 더 크다가 아니고요. 트랜스가 극성이 더 크다. 잊지 마십시오. 스틸벤만 그렇습니다. 다른 건 안 그래요. 그러니까 스틸벤만 트랜스가 시스보다 극성이 더 크다라는 개념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자, 문제 7번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아, 이미 7번 풀었구나. 8번 가보자고요. 자, 8, 9, 10, 2번, 3개 남았네요. 자, 토실알코올과 반응식으로 일부 골든로 분리되는 천연물인 읽지도 못하는 이성질화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토실알코올 썼습니다. 역시 산성 조건입니다. 라는 개념이겠죠. 그러니까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서 산성 조건에서 감응할 수 있는 작용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중결합밖에 없죠. 수소가 여기 가서 달라붙어주면 반응결합되면서 카보케타이온 여기 생겨줍니다. 라는 개념이겠죠. 그 다음에는 자, 얘가 지금
육각, 사각, 오각고리가 오각, 오각, 오각 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런 현상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현상, 이렇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라는 개념이죠. 자, 카보케트 만들어줬죠. 플러스 탄소죠. 그 옆에 탄소에 있는 누군가가 전자 갖고 넘어가면 되겠죠. 자, 얘가 전자를 가지고선 넘어갔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이렇게 연결되니까 오각골이 되고 이쪽도 오각골이 되고 이쪽도 오각골이 되는 이런 구조의 형태를 보여주겠죠. 말하자면 카보케타연이 요로 이렇게 단결합되면서 요로 이사 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염기가 요 수소를 먹어주면서 이중결합 만들어주면은 결과물인 이런 뭐 이런 구조. 이게 뭐야? 이소코멘이라고 부르는 결과물을 생성시킬 수 있습니다. 즉, 카보케탄의 리어레인지먼트로 이렇게 복잡한 구조의 결과물이 얻어질 수 있습니다라는 개념을 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됐죠? 자, 토실알코올은 촉매로 사용되었다. 예, 당연히 산촉매 조건인 겁니다. 당연하죠. 카보케탄의 중가치를 거쳐가면서 반응이 진행되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그래야만 리어레인지먼트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생성물인 이놈에는 4차 탄소가 존재한다. 4차 탄소 어디 있어요? 자, 여기 있네요. 그죠? 요것도 4차 탄소고요. 요것도 4차 탄소네요. 그래서 4차 탄소가 이렇게 3개나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차 탄소가 뭔지는 알죠? 주변에 탄소가 4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 전부 다 올바른 결과물입니다. 라고 확인해 줄 수 있는 문제 8번이었습니다. 자, 9번과 10번은 명명에 관한 얘기를 한번 또 갖고 와봤어요. 자, 9번, 10번 문제입니다. 아유팩 이름에 옳은 것의 개수로 했습니다. 한번 해보자고요. 3, 4 옥타다이엔. 이건 이제 과거 명칭이고요. 지금은 옥타 3, 4 다이엔이라고 한 것이 맞겠죠. 이렇게 바꾸는데 이건 과거에 이렇게 전미어 앞에 숫자가 들어가는 걸로 지금은 개정되었지만은 전체적인 이름 앞에 숫자가 있는 과거 명칭도 지금 혼용되어 사용됩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이걸 틀렸다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다라고 하는 것이 올바라요. 그러면 보시자. 자, 1, 2, 3, 4, 5, 6, 7, 8 8개짜리니까 옥타. 이중결합 2개니까 다이엔.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가 이중결합,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이중결합이니까 3, 4 옥타 다이엔이란 명칭 정확하겠죠. 그러니까 정답 기억은 틀릴 바가 없습니다 라고 확인할 수 있는 문제가 될 거예요. 두 번째는 자, 책하고 약간 다른가요? 뭐 이걸로 그냥 해보시죠. 자, 번호를 매기면 1, 2, 3, 4, 5, 6, 7, 8 그러니까 역시 옥타 트리엔 3중결합 3개니까 트리엔 맞네요. 그 다음에 어느 부분에 이중결합이 존재합니까? 라는 것만 확인하면 되겠죠. 자, 두 번째와 세 번째 이중결합이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얘가 2인가요? 이거 높고 이거 높으니까 2 맞죠? 우선순위 말하는 겁니다. 2알켄 맞고요. 자, 네 번째가 또 이중결합이네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이중결합인데 이건 Z인가요? 예, Z, 4, Z 맞죠? 그러면 여섯 번째, 일곱 번째가 또 이중결합인데 요거는 요쪽이 높고 요쪽이 높으니까 또 2인가요? 그러니까 6, 2 맞습니까? 2, 4Z 6이 2, 4, 6 옥타트라엔이라는 명칭 크게 틀릴 바가 없습니다. 라고 확인해 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니은도 올바르고요. 세 번째는 이건 사이클로 옥타다이엔인데요. 여기 가로가 빠졌네요. 사이클로 옥타다이엔인데 자, 일단 8개 팔각골이니까 뭐 1번, 2번, 3번, 4번, 5, 6, 7, 8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 1번과 5번이 이중결합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역시 2고 요것도 2니까 2, 1, 5 1번과 다섯 번째에 사이클로 옥타 8팔각고리를 가지고 있는 이중결합 2개인 화합물 다이엔입니다 라는 결과물 역시 틀릴 바가 없네요. 정답은 이것도 맞습니다. 자, 리을 보시면요. 이중결합 자체가 치환기일 이름이 뭐죠? 비닐기입니다. 비닐인데 하나는 내려가 있고 하나는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트랜스 형태를 갖고 있죠. 트랜스 1번이면 2번이니까 1, 2 다이비닐 사이클로 프로판입니다 라고 확인할 수 있으니까 리얼도 틀릴 명칭이 아니고요. 다섯 번째는 이중결합의 우선순위가 높으니까 1, 2, 3, 4, 5번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13 사이클로펜타다이엔이라는 명칭이 맞고요. 자, 이 부분의 이중결합의 명칭이 뭔가요? 이 부분의 치환기가 요거 나중에 알릴릭이라는 걸 배웁니다. 이걸 아릴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중결합 자체가 치환기일 땐 비닐, 그 다음엔 탄소 3개짜리에서 이중결합이 포함되어 있는 놈일 땐 아릴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줘요. 그래서
다섯 번째 위치에 아릴기가 들어있는 13사이클로펜타다이엔입니다. 라는 명칭 역시 틀릴 바가 없습니다. 이거 미음이라는 게 없네. 미음. 그러니까 정답은 여기 있는 화합물 전부 다 올바른 명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다 올바른 결과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5개가 정답에 해당되겠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요 화합물은 명칭 틀린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명칭하나요? 이중결합의 우선순위가 높죠. 그러므로 항상 1번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 중에 이중결합이 포함된 것 중에 제일 긴 체인 찾는 겁니다. 그러면 1, 2, 3, 4, 5가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 위치에 아이소프로필기가 있고요. 네 번째 위치에 메틸기가 붙어있는 2아이소프로필 포메틸. 가장 긴 체는 5개짜리니까 펜트. 그 다음에 이중결합은 1번, 2번이 있으니까 1N입니다. 라는 명칭 틀릴 바가 없습니다. 명칭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항상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명명법은 얘를 가려놓고 이 글씨를 써보거나 글씨를 가려놓고 그림을 그려보거나 해야 돼요. 이걸 갖다가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처럼 이래서 이 명칭입니다. 라는 것만 이해했다가는 나중에 명명 하나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자, 요거 한번 보자고요. 요건 일단 2 맞습니까? 2알켄 맞아요? 그 다음에 가장 긴 체인 한번 찾아보시죠. 1, 2, 3, 4, 5 여기가 메틸기가 2개가 있는 꼴이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가 메틸기가 6 하나가 되겠죠. 그러면 3번과 5번에 2개의 메틸기가 있습니다. 라는 거죠. 3번과 5번에 2개의 메틸기가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2알켄 맞고요. 여기가 높고 얘가 높으니까 2알켄 2, 3호다이메틸 가장 긴 체인은 6개짜리 헥스 이중결합은 두 번째, 세 번째 했으니까 2N입니다. 라는 명칭 역시 틀릴 바가 없습니다. 라고 확인해 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1번과 2번은 맞는 명칭이에요. 세 번째 거 보자고요. 자, 항상 그랬죠. 이중결합이 있으면서 치환기가 있으면 그 위치가 항상 1번입니다. 그리고 이중결합이 2번 되고요. 3, 4, 5, 6으로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치환기는 아이소프로필기고요. 이 치환기는 에틸기니까 이 치환기 에틸기는 1번에 있죠. 그러니까 명명은 1에틸로 가야 되겠죠. 1에틸.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아이소프로필기가 있죠. 1에틸 5아이소프로필.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사이클로 헥센입니다. 라는 명명을 사용해 주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명칭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므로 3번이 틀린 지문입니다. 라고 확인해 줄 수 있을 것이고요. 자, 이제 나머지 부분 볼까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는 이중결합이 있고 치환기 있으면 거기가 항상 1번인데 어디를 1번 잡을래요? 라는 거죠. 이렇게 잡으면 되겠습니까? 아이고. 요걸 1번 잡고 요걸 2번 잡으면 되겠어요. 그럼 얘가 누군가요? 세컨더리 부틸기죠. 그러면 1 세컨더리 부틸. 두 번째 위치에 메틸기가 있죠. 메틸. 그 다음엔 사이클로 펜텐입니다. 오각형고리에 이중결합이 있어요.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요 화합물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번호를 매기면 1, 2, 3, 4, 5, 6, 7, 8 하면 되겠군요. 그러면 옥트 2N. 그래, 두 번째 이중결합이 있고 메틸기가 여기 있고 요거는 에틸기가 있다. 5에틸. 다섯 번째 위치에 에틸기 있고 두 번째 위치에 메틸기가 있는 8개째가 제일 긴 체인이고 이중결합은 두 번째 했으니까 옥트 2N입니다. 라는 명명을 생겨주는 것 역시 틀릴 바가 없죠. 그러니까 3번이 정답이 틀린 지문이고요. 명명을 항상 공부하실 때는 이렇게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넘겼다간 큰일 납니다. 나중에 가면 하나도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림을 가려놓고 글씨를 보거나 글씨를 가려놓고 그림을 보는 방향으로 명명법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연습하는 겁니다. 시험장에서 명명은 PT에서는 반드시 한 문제, 밑에서도 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연습을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자꾸 저처럼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는 걸로만 연습하신 분들은 시험장 가면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가려놓고 연습하는 습관을 꼭 가질 수 있길 바랄게요. 자, 여기까지가 위클리 테스트 5회였습니다. 자, 토탈 피트 생각에는 10회 중에서 5회가 지금 끝났습니다. 한 절반 정도 끝난 거예요. 아마도 지금쯤 진도는 지금 이제
2016년도에 이걸 찍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17년도에 보게 되는 거고요. 진도는 아마 지금쯤 여기 부분을 나가고 있으면은 중반이 조금 못 됐을 겁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오른 것이 앞으로 공부하는데 베이스적인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런 베이스적인 개념을 가지고 앞으로 문제를 조금 더 원활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수험생 되기 바랍니다. 이제 아직은 초반입니다. 기죽지 마시고요. 끝까지 시험 보기 전날까지 계속 공부하다가 시험장 들어간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임하는 수험생 된다면은 꼭 올해 합격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신감 있고 임하십시오. 자신감 있게 임하시는 수험생 되십시오. 힘내십시오. 자, 이걸로 5회는 일단 마치겠습니다.